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이야기를 하면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60도 되기 전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짜증과 불안 속에서 늙어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노화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사람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중 하나로 뇌의 전두엽 기능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전두엽이 근육처럼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과 긍정적인 감정,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삶에 대한 기대감은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똑같은 생활, 포기하는 마음, 분노와 후회는 뇌의 활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병을 치료하는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또렷한 정신과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후회하는 단 한 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분석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60 이후부터 사고가 깊어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삶의 통찰력이 더 커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두엽은 인간의 의욕과 창의력, 감정 조절, 판단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 전두엽은 빠르면 40대부터 기능 저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늙음을 앞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두엽을 계속 자극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즐깁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그 결과 뇌의 활력이 유지되고 삶 전체가 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새로운 경험이 뇌의 신경 연결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익숙한 길만 걷던 사람이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평생 하지 않던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행동 자체가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늘 걷던 길 대신 다른 골목으로 걸어보기. 읽지 않던 책 한 권 펼쳐보기. 평소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보기. 혼자 카페에 가서 새로운 메뉴 주문해보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서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저는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보며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에게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 사람과의 관계, 기쁨과 슬픔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문제는 그 경험을 후회로 사용할 것인가, 지혜로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늘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경험을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사업 실패 후 평생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같은 실패를 겪고도 말합니다. 그 경험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그 이후 더 지혜롭게 살게 되었다고, 같은 사건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내가 받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전두엽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비관과 자기 비난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뇌는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도전하지 않게 되고 배우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몸과 마음 모두 빠르게 굳어갑니다. 반대로 이런 말은 어떨까요? 일단 한번 해보자. 이 단순한 말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은 뇌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뇌가 평소보다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상황을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어떤 분은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표정이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남 탓만 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습니다. 그렇게 삶의 온도가 식어갑니다. 여러분, 삶은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의 총합입니다. 설렘이 많을수록 사람은 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전두엽을 깨우는 5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반복을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숙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는 지나친 반복 속에서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십시오. 새로운 장소를 가보십시오. 평소 듣지 않던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같은 반찬만 먹던 분이 새로운 식재료를 요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처음 보는 채소를 사와서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보는 행동도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많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대화할 때 훨씬 많은 뇌 영역을 사용합니다. 상대방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즉, 대화는 아주 복합적인 뇌 운동입니다. 특히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혼자 뇌 훈련 게임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며 웃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활동은 혈액순환과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기분, 안정에 관련된 세로토닌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관절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십시오. 계절 변화를 느끼십시오. 그 시간이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고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 감소와 활력 저하와 관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몸뿐 아니라 뇌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영양소로 이야기됩니다. 콩, 생선, 달걀, 두부, 살코기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역시 중요합니다. 항산화 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식단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극단 식단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자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정받을 때 삶의 의욕이 살아납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들이 평생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며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산책했다면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면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했다면 그것도 훌륭한 도전입니다. 뇌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비난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행동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만족감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60 이후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배우기엔 늦었다. 사랑하기엔 늦었다. 도전하기엔 늦었다. 운동하기엔 늦었다. 행복해지기엔 늦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였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다시 움직이십시오. 작은 계획 하나 세워 보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을 적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삶은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화가 나 있고 세상에 대한 불만만 가득한 상태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실수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일이 틀어졌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마음을 살립니다.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면 늘 괴롭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회색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부족합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말투가 따뜻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실제로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인간관계, 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웃음은 중요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 자체가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은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70에도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50에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보며 가볍게 걷습니다. 물 한 잔을 충분히 마십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겨봅니다. 점심 이후에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화도 좋고 직접 만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뇌를 쓰는 활동을 해 보십시오. 글을 써도 좋고 독서를 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던 일, 좋은 날씨를 본 일, 누군가와 웃었던 일. 감사는 삶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함 대신 이미 가진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체중 숫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활력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매일 웃을 수 있는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가? 내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이런 감정 역시 건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매일 불안 속에 사는 100세보다 하루하루 기대와 웃음 속에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두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공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삶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계속 살아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햇빛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몸도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움직이면 생각보다 오래 우리 곁에 남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 눈치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를 절대 늦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셨다면 이번에는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지 2번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